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 영업이익을 600 추정하기도 어려운 숫자입니다.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는 마당에서 지금 갑자기 하이닉스도 이제 꺾어버렸다. 이게 이제 130만 원 목표 주가에 이제 매수해서 보유로, 더군다나 리노 공업이 약간 사고 아닌 사고 비슷한 거를 8억도 아니고 80억도 아니고 8천억대를 팔아버리니까 이게 뭐 피크인가? 예민수의 경제토크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님 모셨습니다. 반도체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삼성전자 실적은 정말 초역대급이었고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 성적표를 봤기 때문에 기대를 엄청 했었는데 그죠? 좀 아쉬웠죠. 기대보다 좀 아쉬웠어요. 네, 한 네. 40조를 찍어줄 줄 알았는데 네. 조금 이제 아쉬웠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의 흐름들이 SK 하이닉스가 더 상대적으로 강세 흐름으로 갑니다. 네. 물론 뭐 ADR 상장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도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노조 문제 이런 것도 좀 있어서인데 일단 투탑에 대한 견해들은 BNK에서 이제 투자 의견 하향했다고 그래서 SK 그렇죠. 하이닉스에 대해서 그죠. 네. 아마 커버하는 증권사가 글쎄요, 국내 증권사 몇 개 될까? 애널리스트가 최소한 20명 이상 될 텐데 그죠? 20, 30명 될 텐데 되게 소수 의견을 내서 제 개인적으로 상당 부분 단기적으로는 괴로움을 좀 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투탑에 대한 전략은요. 네, 뭐 BNK 리포트는 좀 용감한 리포트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근거는 딱 하나예요. 하반기에 이제 상승폭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니까 시장의 성장폭이나 어떤 증가율 이런 것들이 하반기에 좀 둔화되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판단에서 이제 130만 원 목표 주가에 이제 매수해서 보유로 이렇게 좀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근데 뭐 하이닉스 이미 130만 원 넘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것은 좀 시간이 지나봐야 이 사람이 맞는지 틀린지를 좀 알 수 있어서 지금 구간에서 이게 맞다 틀렸다 말하기 좀 어려운데 근데 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어떤 리포트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겨울이 온다라고 했던 모건스탠리의 션킴 애널리스트가 내년 영업이익을 688조였나요?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688조면 이게 추정하기도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는 마당에서 지금 갑자기 하이닉스도 이제 꺾어버렸다. 이게 좀 이슈가 좀 된 거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좀 덜 오르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의 뭐 그 노조 이슈 이것도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베타가 좀 낮아요. 베타가 높은 하이닉스는 오를 때 더 많이 오르고 좀 안 좋을 때 빠질 때 더 많이 빠지는 게 베타 부분인데 하이닉스가 좀 더 그러하고요. 그럼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새롭게 그 반도체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세 개의 지분율이 75%에 달하는 새로운 ETF가 발행이 됐는데 그게 10일 만에 10억 달러 이상의 돈이 들어왔어요. 엄청나게 돈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비중이 아무래도 베타가 큰 좀 더 높은 하이닉스 쪽으로 좀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더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삼성전자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베타가 높은 종목에서 좀 더 주가들이 튀고 있고요. 다만 이제 1분기 숫자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가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약 50조 원대 나온다고 라고 했는데 57조 2천억이 나와버렸습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40조 원대까지 추정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OPM 마진율이 이제 한 4.9%, 75% 원조리까지 OPM 마진율이 나올 거야라고 생각을 한 리포트도 나왔는데 이번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71%가 72% 정도 나왔거든요. 72 나왔죠. 그러니까 조금 아쉽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아쉬웠지만 그래도 하이닉스가 그 정도면 잘하는 것이고 아직 룸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전체적으로 좀 더 강력하게 주가들이 상향 조정되고 있고 뭐 ADR 상장도 사실은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이닉스가 베타가 좀 더 높게 형성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뭐 BNK 리포트는 아직까지는 제가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뭐 하반기 꺾일 것이다.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27년 지금 가트너에 대해서 나오는 리포트도 가트너사가 리포트를 냈는데 추정이 27년 3분기 이후에나 돼야 조금 상승률이 약간 좀 주춤해질 것이다. 이렇게 아직은 분석 자료를 최근에 내고 있어서 뭐 올해 하반기에 꺾일 것이다 보기엔 조금 빠르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뭐 주식을 누가 알겠어요. 뭐 오늘 밤 무슨 일이 날지 모르지만 이제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맞습니다. 보면 뭐 지금 꺾는 거는
이른감이 없지 않다. 그다음에 미국 반도체 ETF 얘기하셨고 국내에도 이제 2배짜리 ETF 나오잖아요. 그죠? 5월 20일인가요? 맞아요. 5월달 나옵니다. 나중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요인이 하지만 초반에는 적어도 뭐 수급이 늘어나는 요인 아니겠어요? 그죠? 사야 되니까요. 초반에는. 그러니까, 네, 나중에 팔고 예. 사지 않고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뭐 사지도 않고 ETF가 공매도를 때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일단 산 다음에 팔아야 되니까 초기 수급은 긍정일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국내외로 그다음에 얼마 전에 그런 거 저것도 있었잖아요. 미국의 반도체 ETF에서 삼전닉스 남은 건 물론이고 중국의 증권사도 한국의 삼성전자 커버해가지고 목표가 36만 원인가 맞습니다. 예. 35만 원 지시한 적이 굉장히 있어요. 이례적입니다. 그거. 네,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AI 호황에 국내 주식이 아닌 글로벌 기업으로 재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고요. 네. 삼전닉스, 네. 헛글딴 게 뭐 당연히 아니고요. 오히려 또 한번 지난번처럼 흔들려지면 살 텐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그런 때가 이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최근에 다시 고무적인 거는 최고치 가면서 느낌은 이제 소부장이 그죠? 네. 전보다는 조금 더 관심, 네, 수급 이런 걸 좀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긴 하지만 네. 뭐 최근에 이번 주만 놓고 보면요. 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를 때 소부장은 빠졌습니다.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두 번째로는 일부 증권사가 이제 리포트를 꽤 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은 많이 오르고 단기에 올랐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숫자가 굉장히 좋게 나올 텐데 나왔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몇몇 종목들은 어닝 샥이 나오거나 컨센을 좀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인라인 쪽에 이상 들어가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1분기는 좀 기대치를 낮춰야 될 거라고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게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비 발주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꽤 단기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숫자는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속도가 좀 숫자로서는 좀 느릴 겁니다. 그래서 1분기는 조금 조심해라. 다만 그 조심하는 것이 전체 팔고 쳐다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반기를 경영해서 조정이 나올 때는 좋은 종목을 비중 확대를 해야 되는 반도체 소부장의 전략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 이런 논리이기 때문에 네. 아마 상대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초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 반도체 소부장 가운데 종목들은 조금은 삐걱거릴 수가 있고 더군다나 리노공업이 약간 그러게요. 사고 아닌 사고 비슷한 거를 대주주가 그렇죠. 지분 일부 매각한다고. 네네. 근데 그 금액이 뭐 8억도 아니고 80억도 아니고 8천억대를 팔아버리니까 이게 뭐 피크인가라고 이제 생각들을 할 수 있는 센티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좋지 못했고 오히려 또 30억 주식을 산다고 하는 한미반도체는 제가 보기에는 20% 이상 급등한 게 아마 뭐 공매도 쇼커버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은데 아무튼 뭐 날아가는 종목은 또 날아가고요. 또 리노공업처럼 좀 아쉬운 종목들은 빠지기도 하지만 상대적으로 비슷한 업을 가지고 있는 ISG 같은 경우는 또 1분기 숫자가 컨센 대비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종목에 따라 반도체 소부장도 조금 안 좋게 1분기가 나오는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좋게 나오는 종목도 있으니까 좀 개별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다 차별화되지 않을까 그 생각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삼전닉스가 갈 때도 소부장이 못 갔던 이유들은 동일한 얘기예요. 말씀하신 거랑 네. 똑같아요. 기대감을 가졌는데 보니까 숫자가 그렇죠. 네. 숫자가 뒷받침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삼전닉스는 숫자가 명확하고 네. 잘 나오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갔던 건데요. 이번에도 좀 그럴 우려가 있다. 그러나 뭐 소부장은 한편으로 보면 숫자보다는 기대감으로 갈 수 있잖아요. 중소형주니까. 맞습니다. 광통신이라든지 최근에 네. 기판업체 이런 쪽들은 뭐 숫자보다는 기대감으로 갔던 거잖아요. 네. 네.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이 IT나 반도체를 쳐다볼 때 세 가지가 쇼티지라고 딱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대만의 TSMC의 코어스 패키징. 이게 쇼티지고요. 두 번째는 기판, 서브스트레이트. 그다음에 세 번째는 CCL입니다. 기판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이수 베타 시스템을 포함해서 기판 업종 굉장히 좋고요. 네. 두 번째로는 CCL도 두산이잖아요. 주두산. 벌써 주가가 130만, 140만 원. 오늘 주가 보니까 150만 원, 160만 원 네. 왔네요. 벌써 두산이 더블 이상 나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CCL까지 지금 가격도 인상되고 있고 그렇게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손했을 때 전반적으로 가는 종목들은 가는 건데요. 기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는 지금 2차, 3차에 지금 캐펙스 증가에 대한 부분들 공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늘려가면서 물량을 늘리면서 이제 매출을 늘리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과하게 올랐다 하더라도 조정 이후에 캐펙스 늘어나면 또 정당화될 수 있겠네 하면서 또 올라가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서 상당히 좋고 거기서 파생된 것들이 뭐 전선과 전력 설비가 그죠? LS엘렉이나 네. 효성중공업이나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전선주까지 급등이 나오는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도체 마무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여전히 좋고 실적의 전망치들도
당초에는 1분기 지나면 했는데 뭐 사실은 2분기 뭐 3분기 더 좋아지는 흐름인데 네. 언제까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 팔아야 돼요? 네, 제가 아까 잠깐 힌트를 드린 것 같은데 네. 반도체를 보는 시각의 기준 세 가지. TSMC의 캐펙스 컷이 나오느냐. 두 번째 대만양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꺾이느냐. 세 번째 킬로그램당 단가가 어떠냐. 이 세 가지를 보는데 아직까지는 꺾임이 없다. 최근까지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변수를 좀 보시고 이제 흥정하시되 뭐 다는 할 수 없습니다만 현재 여러 IB들이나 그다음에 연구기관들에서 말하는 것은 올해는 좀 아닌 것 같다. 꺾이는 것은. 그리고 내년 정도 가서 중반 이후 한 3분기 정도에 조금 느슨해지거나 좀 꺾일 수 있으니까 올해 정도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코스피 전체 이익의 비중이 높았던 게 40%대예요. 합산 그 비중이.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코스피 전체 내의 이익 비중이 6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지수가 땡겨가는 것은 당연한 분위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꺾이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이 좀 어려워지고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긴 하죠. 예, 실적도 쏠림이 있고 이 두 종목이 끌고 가는 지수이기 때문에 또 쏠림 현상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현상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배제하고 가기는 어렵다는 점에서는 일단 가장 돈을 잘 예. 벌고 있는 것이 반도체와 IT, 뭐 삼성전기나 LG노텍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어느 정도 포트에 가져가시면서 나머지 종목들을 좀 순환매 측면에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근영 부장님과 반도체 전략 점검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